최근 한 국가가 일본의 행동에 제동을 걸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북한인데요. 일본에서는 연일 북한 관련 보도를 내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북한이 불참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던 일본의 구상도 실현이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은 올림픽 불참의 명분으로 일본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이는 88 서울 올림픽 이후 33년 만에 북한의 하계올림픽 불참인데요. 매체들에서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서도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자극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코로나가 제4차 유행을 맞으며 재유행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로서 뼈아프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 올림픽이지만 북한에 이어 다른 나라들의 불참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올림픽 일부 종목들은 취소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대기업들마저 올림픽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막바지 올림픽 보이콧 행렬이 이어져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에서 다른 나라의 소식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 1위는 대한민국이고 두 번째가 북한입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에 따른 선수 보호를 이유로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아직도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마루카와 다마요 일본 담당상은 북한의 불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몰라 뭐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북한의 올림픽 불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고, 가토 가스노브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히며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불참을 표명했는지 의도와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100일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북한이 느닷없이 불참을 결정하자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서는 도쿄올림픽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가 없으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은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당연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등을 언급하며 지역 예선에 나가지 않으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불참 결정에 놀라움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지난달 25일 결정하고도 열흘 뒤인 지난 6일에 발표한 데다 그동안 일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올림픽 불참 결정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꼬집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저들이 침략사를 왜곡, 미화, 분식하고 합리화한 내용들이 들어차 있다. 일제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시기 감행한 범죄 행위 등을 없애거나 모호하게 표현했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대륙 침략을 문명과 번영을 가져다준 진출이라고 표기했다. 그릇된 역사 교육을 통해 후예들에게 군국주의 망령을 주입시켜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술책이라고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도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밝힌 지난 6일 트위터에서 일본의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를 꼬집어 점점 더 노골화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 책동에 온 민족이 분노한다고 했고,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 역시
역시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기사를 통해 일본의 영토 팽창 야망, 역사 왜곡 행동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 신뢰라고 일본을 질타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표명을 한미일 흔들기라는 해석까지 내놨는데요.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었던 데다 새로 취임한 바이든 미 행정부 역시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대회를 대화 계기로 삼아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외교 교섭을 할 환경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엄중한 대응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이러한 입장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참여국 중 처음으로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불참을 표명함에 따라 자칫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기류가 조성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 위성방송 BS 니테레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방침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며 북한이 불참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불참 결정이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과 같은 주요 매체가 아니라 체육성 홈페이지에 게재됐다는 점에서 번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이 번복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스가 일본 총리가 비판했었던 점을 꼬집어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이것은 우리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인 동시에 난폭한 침해로서 절대 스쳐보낼 수 없다. 우리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외부 세력의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일본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장본인의 하나다. 전범국으로서 가지지 못하게 돼 있는 교전, 참정권은 물론 군대 보유의 권리까지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하고 군사적 공격 능력 보유에 박차를 가했다. 전범국 일본은 남을 걸고 들기 전에 재침 실현을 위해 저들의 실전 배치하였거나 개발을 다그치고 있는 모든 공격 무기들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논할 때마다 안전하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거슬렸던 것인지 일본의 안전보장 관련법을 두고 똑같은 표현을 쓰며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개시 당일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던 날 스가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도쿄올림픽 때 방일할 경우를 묻는 말에는 온갖 가능성을 생각해 대응하고 싶다고 여지를 열어두며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방한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지만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다른 나라로 불참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보급되고는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불참 의사를 밝히는 나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올림픽 종목의 예선 개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영 3개 종목 예선 개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대회 개막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코로나19 통제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는 4월 18일부터 23일 다이빙, 5월 1일에서 4일에는 아티스틱 스위밍 예선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는 5월 29일부터 30일 도쿄올림픽 오픈워터 예선 개최를 준비했으나 이 또한 취소되었습니다. 외신들에서는 일제히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국제수영연맹이 세계 종목 예선 취소를 통보받았다고 보도하며 BBC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서 국제수영연맹은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충분히 수립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대로라면 대회 참가자 건강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실어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물에서 하는 수영은 다른 종목보다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 종목 취소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주말에 개최하려던 올림픽 수구 테스트 이벤트 또한 취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해 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엄격한 여행 제한 등으로 타임키퍼를 비롯한 대회 관계자가 일본에 입국하지 못해 대회를 치를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코로나가 2개월 만에 급속히 재확산해 하루 3,000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은 것은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가 발효돼 있던 올해 1월 30일에 이어 67일 만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서일본 중심지인 오사카부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요시무라 히로우미 오사카부 지사는 오사카부의 공공도로에서 예정돼 있던 성화봉송을 모두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공원에서 주자들을 모아 무관객으로 성화 릴레이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 기업 라쿠텐 회장은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도쿄올림픽 반대를 선언한 것입니다.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분명히 올해의 올림픽 개최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반대한다. 정부는 올림픽이 아니라 화이자 이외의 백신을 긴급 승인하고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이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북한이 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히는 국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나 일본의 악질적인 일본발 변이 코로나가 유행 중인데 그거 들어오면 한국도 상황이 악화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수출 규제하더니 방사능 농수산물에 이어 일본발 변이 코로나까지 안 좋은 것만 전파하려는 일본 정부 방침 비한 3원칙처럼 우리도 일본에 관여하지 않고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야 서로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요즘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 떠도는 유머가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의 우주기술을 폭발적으로 발전시키는 법입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 독자 개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종합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자 한국이 2030년 안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한 한국계 미국인은 이와 관련해 일본이나 중국이 달이나 화성에 독도는 일본 땅, 김치와 한복은 중국 고유의 문화 라는 깃발을 꽂아놓으면 한국인들은 열받아서 깃발을 빼내려고 우주기술을 급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들은 한술 더 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유머가 아니라 사실처럼 느껴진다. 화력 덕후 국방부가 K9 자주포에 로켓 장착해 날려버려서 달 폭파시키면 된다 등 여러 드립이 나왔습니다. 요즘 일본과 중국이 양옆에서 날조로 열받게 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미녀대회에서 한중일 전통의상이 재조명됐습니다. 최근 열린 2020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에서 각국 대표들은 전통의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미스 인디아는 인도 전통의상을 공작새처럼 화려하게 표현하면서 인도의 전통춤을 췄고, 미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국기를 모티브로 한 가운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미스 케냐는 원주민 같은 복장을 하고 나와 고대 부족의 의식 같은 춤을 췄습니다. 전통의상이라고는 하지만 저마다 트렌드를 살려 개성있게 변형을 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 대표의 의상을 본 전 세계 네티즌들은 폭소했습니다. 일단 알파벳 순서대로 중국을 보시죠. 상의는 옛날 일본의 갑옷 같기도 하고 또 하의는 중국 어딘가에 있을 법한 소수민족의 치마 같습니다. 정체불명의 이 복장은 굳이 따지자면 중국 남부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묘족의 전통 의상에서 따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대표는 더 황당한 의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나무 분장을 했나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거대 기모노를 입은 캐릭터 같기도 합니다. 곧이어 일본 대표는 이 거대 기모노를 벗어 제꼈습니다. 울트라맨을 표현한 것 같은 은색 의상에 헬멧까지 쓰고 뒤에는 은박 날개를 달았죠.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네티즌들은 도쿄 코로나 올림픽 방역복 아니냐, 후쿠시마 방사능 보호복이다, 후쿠시마 전통 의상으로 등극 등 조롱 댓글을 남겼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시죠. 세계 대표들 중 제일 정상적인 의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 이현영은 신라시대 선덕여왕 같은 의상을 입고 우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계 미인 대회에서 한국 대표들은 전통 의상으로 조선시대 한복을 주로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색다르게 신라시대 의상을 입은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역시 K컬처는 넘사벽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은 태국인 제작자가 2013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국제 미인 대회입니다. 60에서 80개 안팎의 국가에서 대표를 출전시키죠. 재밌는 점은 역사가 얼마 안 된 국제 미인 대회에서 한국이 2014년과 2017년 두 번이나 최고의 민족 의상상을 수상했다는 점입니다. 2014년 한국 대표 성혜원은 전통 홀레복으로, 2017년 박하영은 궁중 당의로 한국의 민족 의상을 소개하면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굵직한 미인 대회마다 선수들에게 한복을 입혀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하면서 정작 세계적인 미인 대회에서는 해괴한 혼종을 내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개인 방송에서 한복을 입고 불판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사진이 캡처돼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진에는 김치까지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참다 못한 라카이 코리아는 한국인들의 분노를 실어 허거는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만우절 기념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에 악플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대국인데 한국인들은 그걸 모르다니 안타깝다. 한국인들은 아프면 가서 치료를 받아라 등 분노하는 댓글을 달았죠. 한국인들도 지지 않고 너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이 세상에서 중국 고유의 문화는 우한폐렴뿐. 그 큰 대국에서 풍자와 역지사지 캠페인의 의미조차 모르다니 불쌍하다 등 응수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4월 6일 미국 테너플라이시는 해외 최초로 한복의 날을 제정해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날조 소식에 미국에 있는 한인 고등학생 단체인 재미 차세대 협의회까지 분노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 정치권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한복의 날을 제정해달라는 청원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테너플라이 시장 마크 진너가 이를 받아들여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미 차세대 협의회는 미국 내 한인의 정치력 신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해지자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구글이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자 이 단체는 메일로 거세게 항의했고 1시간 만에 원산지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 논란과 관련해서도 미국 언론에 사건의 전개 과정을 알리기도 했죠. 해외에 있는 고등학생들까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에 바쁜데 국내에서는 차이나타운과 레고랜드를 짓겠다고 난리입니다. 차이나타운이 추진된 춘천 중도는 엄청난 선사유물과 유구가 출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유적지입니다. 이전에도 이 지역은 말이 많았습니다. 발굴 조사가 아직 명확히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춘천시는 레고랜드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문화재가 묻힌 땅을 밀어버리고 그 위에 뜬금없는 레고랜드를 2022년까지 짓겠다는 거죠. 열받은 우리 국민 9만 7천여 명은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중단하고 유적지를 보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춘천 레고랜드는 올해 3월부터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고 1월에는 이미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총 공정률이 7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차이나타운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 내 중국인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 차이나타운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의 한중 복합타운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한국인들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강원도청은 공식 SNS에서 이 사업은 코오롱 글로벌이 추진하는 100% 순수 민간 자본 사업으로 강원도와 해당 시군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사업이며 부지에서 역사 유적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도지사가 정신이 있는 거냐? 이게 어째서 강원도청과 관계없는 민간 사업이냐? 한국 땅에서 왜 중국 문화를 자랑하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인접 국가를 먹는다.
강원도는 정신 차려야 한다 등 여러 반대 댓글을 남겼습니다. 4월 5일 기준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하라는 청원글은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어느 언론사도 이 일을 크게 다루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미 차이나타운은 많습니다. 인천, 대림이 아니더라도 이미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어딜 가나 볼 수 있죠. 강원도가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 해도 문화관광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강원도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한국인들이 지어준 감자국이라는 애칭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